자, 우리가 SNS 많이 하죠. SNS 하는 이유는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우리 농업인 입장에서 봤을 때 SNS는 소비자하고 신뢰죠. 소비자하고 소통의 창구가 되는 좋은 수단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먹거리는 이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으니까요. 우리가 먹는 계란이나 우유나 채소, 과일, 생선, 육류 할 거 없이 뭡니까?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첨가제, 항생제 이런 거, 그리고 세균, 그리고 위생에 대한 이런 먹거리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먹고 싶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먹거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친환경 인증 제도를 만들고 또 개선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단계별 안전성 검사를 막 강화하고 있죠. 먹거리에 대한 어떤 규제나 관리를 지금보다 더 철저히 한다고 해서 먹거리 불안에서 벗어날까요? 그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품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품질은 다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죠? 품질은 기본이고 또 품질보다 신뢰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따라서 생산자들은 스스로 자기가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의 농업은 크기, 모양, 색택, 그리고 당일 시세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져서 문자로 오는 방식이었죠. 예를 들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내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생산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산품은 생산자가 만든 사람이 가격을 매겨서 판매하는데 농업은 생산자가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내 손을 떠날 때까지도 모르다가 시장에서 정해주는 대로 받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비에도 못 미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을 싣고 도매시장에 갔는데 가격이 안 맞는다고 다시 싣고 내려오면은 상하차 비용하고 운반비가 더 커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선도가 떨어져서 다시 싸게라도 내놓는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밀어내다시피 생산에 올려보내고 시장의 처분만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대량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규모의 농업을 하기 때문에 적자일 때도 있지만 만회할 기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로 농사를 하고 싶어도 지금 농지나 시설, 농기계, 농자재 가격 이런 거 감당한다는 걸 고려해서 생각하면 거의 그림의 떡이지 않을까요? 자, 그럼 소량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은 규모에서 자기만의 가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품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나 농산물은 말이죠. 오이를 아무리 고품질로 잘 키운다고 해도 결코 메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커질수록 소비자들은 품질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더 찾게 되는 거죠. 자, 소비자들은 집 앞 마트에 가면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만큼 바로 구매할 수가 있는데 왜 온라인 농산물은 직접 볼 수도 없고 택배 때문에 일정량을 또 구매해야 되고 받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 그걸 기다릴까요? 소비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품질을 감수하면서까지 비슷한 가격인데 기다리는 불편까지 선택하지는 않죠. 마트에서 살 수 없는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그 가치의 핵심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다는 신뢰입니다. 안전과 안심은 어떤 차이가 있나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도 갑자기 질문 받고서는 뭐 알듯한데 설명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GMO 농산물을 예를 들었어요. GMO 농산물의 안전성 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안전하다 안 하다. 하지만 안전성을 떠나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소비자 심리 아닌가요? 네. 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는 결코 알 수가 없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 이 신뢰를 줄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운반하는 나의 신뢰를 운반하는 수단으로서 SNS를 포함한 온라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SNS와 또 홈페이지도 필요하죠. 저는 SNS는 택시, 홈페이지는 버스터미널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병행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수단으로 홍보하는 SNS 마케팅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일단. 그리고 입소문의 효과로 적은 예산 또는 예산 없이도 최대한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시간 절약 측면에서 보자면 SNS는 링크를 통해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상호 연동이 막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설정을 해놓으면 페이스북에도 자동으로 올라간다든지. 즉 각각의 SNS를 사용하는 모바일 사용자를 구분해서 따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이 한꺼번에 통합해서 홍보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농업인 입장에서 SNS 마케팅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저의 경우는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내용에 따라 어떤 것은 페이스북에 어떤 것은 트위터로 간단하게 연동시키기도 하거든요. 예.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더니 저 같은 경우에요. 각각의 계정의 팔로워가 수천에서 수만까지 늘어나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한 입소문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브랜드나 어떤 기업의 제품을 널리 퍼뜨리는 마케팅 기법이죠. 입소문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인터넷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페이스북에서 제일 처음 유행시켰던 게 뭐죠? 좋아요죠, 좋아요. 이 좋아요 표현은 내가 아는 지인의 SNS에 빠르게 보여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확산되면서 자동으로 넓은 범위로 홍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SNS는 오프라인 광고와 달리 온라인 광고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뿐만 아니라 SNS는 공유, 해시태그, 체크인 이런 것을 이용해서 농장 이름이나 광고 이런 많고 다양한 서비스를 또 활용할 수 있기도 하죠. 그리고 제품에 대한 피드백이나 의견을 전달받을 수 있는 고객과의 소통 창구가 실시간으로 된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예, 블로그나 다른 SNS하고 연동해서 고객 유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저렴한 비용 또는 비용이 전혀 없어도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SNS의 장점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고객과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이것은 두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요. 자, 소비자가 SNS에 댓글을 쓰면 생산자가 소비자 댓글에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줄 수 있죠. 고객의 요구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홈페이지와하고 달리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고 고객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친구 맺기, 친구 등록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또 생산자인 농업인이 제공하는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SNS 마케팅이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네,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고객의 진정한 니즈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죠. 조회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닐 수 있거든요. SNS 마케팅의 장점 중 하나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SNS는 확산성이 아주 크죠. 그래서 종종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수로 잘못된 정보나 어떤 이슈 같은 것들을 잘못 포스팅했을 경우에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게 실시간으로 퍼져나가고 통제가 불가능해지면서 일방적으로 막 비판을 받거나 이미지를 버리게 되는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왔던 것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이미지가 실추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매출까지 연결되면서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게 하나의 단점이죠. 예. 참고로 저는 하루에 한 건 이상은 SNS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한 10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삼가는 것이 있어요. 저의 정치적 견해나 종교적인 주장을 삼가하려고 아주 신경 써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SNS를 하는 목적은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하자 이런 데다 두고 있는데 그 대상자에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여당도 있고 야당 지지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견해는 투표장에 가서 분명하게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좀 근질거려도 참고 있거든요. 자, 또 SNS를 운영하다 보면 점점 어떤 것이 고객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많은 팔로워나 팬들에게 자꾸 집착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고객들의 어떤 관심을 사기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막 열심히 이거저거 막 올리기도 하고, 네.
그러다가 오히려 고객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를 점점 모르게 되는 측면들도 있다 이거죠. 예.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SNS도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 등산하고 내려올 때 어디 유원지나 이런 데 갔을 때 산밑이나 행락지 이런 데 마을 어르신들이 모퉁이에 앉아서 농산물 판매하는 그런 장면 가끔 보신 적 있죠. 이런 경우에 대부분 가격이 적혀 있지 않죠. 예. 가격이 적혀 있다면 물건 가격을 보고 살지 말지 이게 결정할 수 있는데 가격을 물어보고 안 사자니 같이 있는 일행이나 또는 팔고 계신 어르신 눈치가 보여서 관심 있어도 그냥 지나쳐 버리기도 하죠.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예. 이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SNS를 통해서 수량이나 가격을 알기는 어렵죠. SNS를 올리는 사람도 마치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여간해서 잘 올리진 않습니다. 이럴 때 대개는 SNS에서 알게 된 그 사람의 홈페이지를 찾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홈페이지에는 상품 소개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도 있고. 그래서 SNS가 택시라면 홈페이지는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같다. 예.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어디에 가는지 그 정차하는 버스 이 팻말이 정해진 자리에 딱딱딱 목적지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가격이나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잖아요. 홈페이지는. 그런데 문제는 홈페이지만 운영해서는 아무도 찾지 못한다는 거죠. 이 농장주 본인도 자기 홈페이지 주소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홈페이지만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SNS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좋아요나 댓글은 많은데 판매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홈페이지라는 버스 터미널까지 가기 위해서는 택시라는 SNS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와 SNS는 톱니바퀴와 같은 거죠. 한쪽만 굴러가서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자, 그럼 SNS를 활용해서 큰 성공을 거둔 사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쌈채소 키우는 솔바이 농원의 손보달 대표인데요. 제가 여기는 직접 한 두 번인지 세 번인지 방문도 하고 또 모셔서 학생들한테 사례도 들려주고 해서 좀 내용을 좀 압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이걸 우리 학생들 자료 만들기 전에 직접 통화해서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좀 여쭤봤는데요. 이 손보달 대표님은 본래는 음식점을 하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본인이 평택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뭐 자동차에서 해서 거기가 이제 안 좋아지면서 그만두고 평택으로 귀농을 해서 창농을 했는데요. 농업을 시작하던 첫 해에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오이 농사를 했는데 그 해 태풍이 불은 거예요. 그 해. 그래서 오이를 심고 딱 열흘 만에 비닐하우스 28동 전량이 붕괴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리에 이렇게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도시에 살고 있는 따님이 유튜브를 해보라고 권유를 하더래요. 그래서 손 대표님은 그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동영상 편집하는 교육을 받았대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던 거죠. 처음에는 동영상을 어렵게 만들어 올려도 보는 사람이 거의 한 자릿수죠.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죠? 네,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대요. 그러다가 감자가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심잖아요. 그러면 싹이 막 나잖아요. 눈마다 싹이 나니까. 그 싹을 솎아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싹 솎는 작업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오고 구독자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손보달 농부에게는 그냥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을 뿐인데 농부가 아닌 사람들한테 봐서는 너무 신기했던 장면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고구마 심는 시기가 되었을 때는 고구마에 물을 안 주고 심는 방법, 이걸 업로드했더니 마찬가지로 조회수가 크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자 싹 자르기, 고구마 물 안 주고 심는 동영상이 히트하면서 그 다음에는 기하급수적으로 구독자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조회수를 기대하고 기획해서 만든 영상보다는 일상에서 있을 일을,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특별한 준비 없이 또 기법을
자막도 없이 그냥 올렸을 때 대부분 반향이 컸다는 거죠. 농업인들이 고성능 카메라, 또 조명, 음향 설비 이런 거를 준비해서 촬영하고 또 편집 기술을 익혀서 동영상 만들어 올리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그때는 이미 농부인 자신은 없어지고 말지도 몰라요. 예. 저도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요. 뭐 체험을 했다는 게 체험 행사를 간 게 아니고 우연히 하여튼 제가 체험을 한 사례입니다. 자, 영상에 유튜브에서 한번 대박이 저도 나본 적이 있는데요. 익산에 우리 한 학생 농가를 방문했는데 고구마를 심고 있더라고요. 근데 관리기로 고를 타잖아요. 관리기 작업하는 영상이 너무 정말 다이나믹해 가지고 그거를 찍어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예요. 자막도 없었어요. 스냅무비라고 하는 그 1분짜리 어플로 해서 현장에서 유튜브에 그냥 올렸거든요.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26만 건 나왔습니다. 예, 26만. 예, 얼마 전에 내가 봤어요. 얼마나 나왔나? 조회수가 무려 26만이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야보다도 농업 분야는 살아있는 현장의 숨소리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예, 대중들은 어설프게 기획된 SNS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가치라고 말할 수 있죠. 자기만의 가치. 예. 농촌의 가치, 시골의 가치, 농촌다움, 시골다움, 지역다움, 옛다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만의 가치. 이것을 얼마나 잘 알릴 수 있느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 사람이 생산한 건 믿을 수 있어. 좀 번거롭더라도 나는 저 농부를 응원하고 싶어. 이런 믿음과 신뢰의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야 판매로 이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누가 집 앞에 나가면 얼마든지 간편하게 바로 살 수 있는데 굳이 하루 이틀 택배를 기다리면서까지 구입하려고 하겠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봐서는 마트보다 저렴하고 믿을 만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도매 시장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상품성이 없다고 폐기하는 일도 없으니 좋은 거죠. 저는 이렇게만 된다면 농사는 할 만하다. 예, 이렇게 봅니다. 또 한편 SNS는 물건이 다 팔리고 나서도 글이나 영상은 남아있죠. 예, 계속 주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손보달 대표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예, 본인 물건 다 팔았는데 계속해서 주문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 대표님은 가끔 마을에 믿을 만한 농산물을 소개해 주기도 하는데요. 한 번은 마을 사람들이 서리태콩을 심었는데 그거를 유튜브에 한번 올려줬대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무려 5.6톤이나 팔렸다고 합니다. 다 파는 거죠. 네, 마을 농부들한테는 보배가 굴러 들어온 거죠. 네, 그 후로도 유튜브를 통해서 주변에 고춧가루나 이런 것도 위탁 판매해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농사만 지었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떻게 키울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팔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대규모의 영농 기반, 농업 기술, 지역의 인맥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한 우리 청년들 또 귀농귀촌 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